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우리들의 거미 새끼들, 약 5년 만에 속편을 들고 돌아온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속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개봉이 이제 약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번엔 스파이더맨 어더버스라 부르자. 이 스파이더맨 어더버스를 보기 전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과 떡밥, 또 일찌감치 먼저 보고 온 무띵의 노스포 리뷰까지 싹 다 확인해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10대 청소년인 주인공 마일즈 모랄레스. 어느 날 우연히 마일즈는 방사능 거미에 물리고 우리가 아는 그 스파이더맨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보고 또 알고 있던 스토리였지만 마일즈는 이렇게 그린 고블린과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와 마주하게 되는데, 방사능 거미에 물린 거미 능력자, 즉 평행세계의 스파이더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했고, 이후 마일즈는 스파이더 그웬, 스파이더맨 누아르, 페니 파커, 그리고 피터 포커까지 다른 평행세계를 오가는 차원 이동기를 통해 이렇게 여러 스파이더맨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원 이동이 발생한 건 바로 이 작품의 빌런,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른 차원에서 데려오기 위한 이 킹핀의 짓이었는데, 이 차원 이동의 특성상 차원의 이질감으로 결국 모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차원의 문을 닫기 위해 모든 스파이더맨들이 힘을 합치고 결국 스파이더맨들은 각자의 차원에, 마지막으로 마일즈가 차원의 문을 닫고 킹핀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게 된 마일즈, 침대에 누워 선플라워를 듣는 마일즈에게 다시 한번 그앤이 나타나 마일즈를 꼬시게 되는데, 이렇게 전작에 이은 2편 스파이더맨 어더버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번 작품의 시놉시스를 확인해보면 여러 성장통을 겪으며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된 마일즈, 이후 모든 차원의 멀티버스 속 스파이더맨들을 만나지만 질서에 대한 신념이 부딪히며 이들에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다는 거. 모든 거미들은 이 차원 이동 장치를 통해, 그러니까 이 미겔 오하라의 주도하에 한 장소에 모일 수 있게 되었고, 각 차원 속 스파이더맨들의 엘리트 팀을 결성하는데, 예고편 속 주인공 마일즈의 상황, 이렇게 모든 스파이더맨들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고 미겔 오하라에게 어떠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호부에 언급된 질서에 대한 신념. 진정한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해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이 희생이 불가피하고, 마일스 또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인데,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의문인 건, 마일스는 이미 전작인 뉴 유니버스에서 삼촌 프라울러를 희생당했고 이것도 엄연한 스파이더맨의 숭고한 희생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이 팀에 들어오기 위해선 또 다른 희생,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또 잃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단 역사적으로 이어져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희생, 마일즈가 다시 한번 이 숭고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어더버스에서 그 자세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거미들, 무려 전작의 2~3배, 한 3000배? 정말 무한으로 증식해버린 떼거지 거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야, 이거 세다가 날밤 까겠다. 일단 10가지 버전의 공식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를 통해 어더버스에 등장하는 모든 스파이더맨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일스는 1편에 비해 많이 성숙해진, 그야말로 폭풍 성장한 피지컬을 보여주고, 그의 파트너인 그웬도 함께 성장한 모습인데, 둘이 썸 타냐? 전작의 쿠키 영상 속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 미겔 오하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채 이렇게 사형 가득한 얼굴로 그 존재감을 보입니다. 한편 자신의 차원으로 돌아갔던 늘다리 피터 비파코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 향후 스파이더 걸로 활약하는 메이데이 파커와 함께 등장하고요. 다음은 제시카 드류, 1대 스파이더 우먼인 드류가 등장하는데, 원작 코믹스 올 뉴 올 디퍼런트 마블에서처럼 이렇게 임산부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죠. 다음은 인도 버전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인디아인 파비트르 프라바카르 등장. 이 미즈마블의 뱅글과 굉장히 흡사한 요 액세서리를 착용 중이고요. 다음은 스파이더 펑크의 호비 브라운. 이 친구는 이렇게 머리에 뿔을 달고 시그니처 조끼를 입고 다니는 말 그대로 펑크 스타일의 스파이더맨인데, 원작에선 이렇게 기타를 내려 찍거나 이 뿔 달린 머리로 박치기를 갈기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칼렛 스파이더의 벤 라일리. 원작에서 얘는 피터 퍼커의 클론으로 만들어진, 무려 피터의 기억까지 그대로 복제한 스파이더맨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이 설정을 그대로 이어나갈지도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뚱냥이, 아니 스파이더캣. 스파이더캣은 원작 코믹스 스파이더 아일랜드, 여기에 첫 등장한 캐릭터로 이번 작품에선 이렇게 뚱냥화, 겉도 모자라 입에서 거미줄까지. 자, 마지막은 이번 작품의 빌런인 스팟. 예고편이 공개될수록 이 스팟의 능력, 또 캐릭터의 성향도 조금씩 엿볼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1984년 원작 코믹스 스펙터큘러 스파이더맨 94화에 첫 등장한 캐릭터로 원작에선 킹핀 밑에서 일하는 과학자였으나, 이렇게 허공의 포탈을 뚫어버리는 능력을 얻게 된 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빌런으로 변모합니다. 전작의 빌런이었던 뚱핀이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수감된 킹핀을 대신해 마일스에게 복수를 하는 캐릭터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이 10명의 메인 캐릭터 이외에도 진짜 미친듯이 많은 스파이더맨들이 등장하는데, 자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스펙타큘러 스파이더맨, 플스4 스파이더맨, 사이보그 스파이더 우먼, 블랙슈트 스파이더맨, bomberstick 백맨, 스파이더카, 트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바이트, 망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몽키, 늑대 스파이더맨, 퓨처 파운데이션 스파이더맨, 상담사 스파이더맨, 공룡 스파이더맨까지, 이밖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거미들. 이 모든 거미들은 원작 코믹스뿐만 아니라 아마 각본가들의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거미들을 이렇게 그려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외 각 나라의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이번 작품의 이스터 에그들을 먼저 확인해보면, 첫 번째로 베놈2의 한 장면, 우리에게 익숙한 첸 아주머니의 가게에서 이 사탕을 훔치는 스팟의 모습도 등장하는데, 네, 이는 당연히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그러니까 SSU와 이어질 것을 암시하죠. 그 베놈... 마일스랑 만나냐? 또한 이후 공개된 스페인 예고편엔 마일스의 룸메인 갱캐리의 방에 우리 소니의 포스터가 붙어있기도 하고, 지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등장했던 Hello, Peter. 우리 옥 박사님의 음성이 그대로 등장. Hello, Peter. 네, 노웨이홈에서의 음성은 그대로 따왔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 옥 박사님은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이 오리지널 코스튬 디자인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뒤에는 일렉트로, 또 그린 고블린까지 보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영화가 개봉하기 2주 전 좋은 기회를 통해 이 영화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영화의 스포일러 일절 언급 없이 이 작품의 감상을 표현해본다면 앞으로 소니가 보여줄 스파이더맨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보인 최고의 팬서비스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이 작품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이번 영화에선 정말 최대한으로 몰빵하는데, 만약 이게 실사 영화였다면 너무 많은 캐릭터, 너무 많은 스토리, 자칫하면 중구난방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최대 장점이 또 뭐겠습니까? 정제된 연출과 각본, CG, 아트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을 펼쳐낸다는 거죠. 정말 비주얼과 아트팀, 그리고 사운드팀의 영혼을 통째로 갈아 넣었을 정도로 엄청난 아트웍과 사운드, 미친 속도감을 조화롭게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들만으로도 이 스파이더맨의 극성팬인 전 대리만족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뚜껑을 까보니 정말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원작 코믹스에 등장했던 스파이더 토템, 이 개념이 역시 이번 작품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모든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거미 능력자들이 삶과 운명의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스파이더맨 각자의 삶이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던 1편의 어린 마일스가 무수히 많은 스파이더맨들을 만나며 진행된 서사, 이 스파이더맨에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기와 극복, 가치관과 신념, 가족에 대한 사랑과 교훈들을 한 번에 얻어갈 수 있고,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카메오, 이스터에그, 또 패러디는 시종일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네, 사실 이런저런 디테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스포라서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스파이더맨들의 이야기, 또 자세하게 어떤 떡밥들이 등장하는지는 직접 영화를 통해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작품이 정말 완벽한 작품이냐? 여기에 대해선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편은 파트 1과 2, 두 편으로 쪼개어 공개되고 때문에 영화의 엔딩이 조금 아쉽게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이씨, 좀만 더 보여줘. 또 2시간 20분이라는 영화의 전체 러닝타임 중 주인공 마일스, 그리고 그 외의 드라마적인 분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 스파이더맨들의 액션만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기대를 내려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의 오랜 팬인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만화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고, 이 거대한 팬서비스에 압도당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영상미가 좋으시다면 아이맥스, 압도적인 사운드가 좋으시다면 돌비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둘 다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험한 스포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보자.